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약 5년 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 억제 구상이 현실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 복원도 성과로 꼽혔는데 다만 대북 억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전문가인 에릭 고메즈 미국 게이터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는 북한 핵 억제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진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인식 아래 개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전략자산 전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빠른 협의와 조치가 가능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Both sides agreed that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s important, and both sides agreed that, if we needed to do it, we can do it quickly.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은 이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에는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을 향해선 북한의 위협 행동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약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공동 성명에 대북 억제와 영내 안보 증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이 영내 긴장을 고조하는 상황이 되면 이 협의체에서 중국 문제 또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 간의 확장 억제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차원의 채널이 다시 확보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요소들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atement is a statement about national commitment, but underlying the statement, there is a demonstration of what I call teamwork. This teamwork is an important element not only of deterring North Korea, but also assuring the South Korean people.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차관이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이며 강화된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이 필요하며 그런 위협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험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협의는 미한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개선하며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상 복귀를 독려하는 데는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향후 5년간 WMD 대량 살상무기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고 북한과 이란은 세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억지와 예방,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은 19일 향후 5개년 계획을 담은 국장의 전략 의도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지와 대량 살상무기 등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 적들에 대한 우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1위와 2위로 꼽고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와 세계 안정을 저해하는 고도화된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은 견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상당한 위험과 중대한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등의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 편성 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해 14일 가결해 본회의로 넘긴 국무부 예산 편성 수권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요건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런 전략에는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 등 여러 현존하는 또 떠오르는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요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와 같은 적국의 정부를 조언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전 세계 정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에 추가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타이완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외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억지와 타이완의 역량 개선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갔거나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선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지난 12일부터 19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9척이 중국 항구에 기항 중이거나 기항을 마치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0에서 30척의 선박을 해외에 출항시켰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본격적인 제재 이후에는 통상 20척 미만의 선박을 해외로 보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진 뒤로는 10척 미만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 등에서 발견돼 왔습니다. 한편 중국 해관 총서는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9,032만 달러로 전달인 7월에 7,271만 달러보다 약 24%, 전년도인 2021년 8월에 2,878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2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무역액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8월 6억 2,829만 달러의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지난 19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의 한 건물 공터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차량 여러 대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BOA가 북한 근로자 수백 명의 출퇴근 추정을 제기한 한국의 중소기업 제시콤사의 건물로 이 공터에는 지난해 8월 이후 버스 8,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터에서 확인된 물체도 전례로 볼 때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제시콤은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하던 기업이며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제시콤 외에도 SJGS 등 다른 한국 기업 소유 건물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핵무력 법령 공포에 대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제77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탈북민 정태양 씨는 19일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탈북해 지난해 11월 미국 서부에 정착한 야엘 씨는 해당 법령은 김정은 한 사람과 전체 북한 주민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김정은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식당 지배인을 지낸 허강일 씨는 이번 법령을 통해 김정은은 자신과 주민들의 생명은 상관없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런 독재자와 협상을 모색하기보다 더 강력히 압박하며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